자, 이제 폭주 과다형 볼게요. 내사위인데 이제 폭주 과다한 유형인데, 자, 요것은 이제 근거리 때 주로 근거리 작업할 때 자각 증상을 호소합니다. 눈의 피로, 두통, 흐림, 복시, 집중장애, 졸림, 이해력 저하 요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서 이제 봤던 이제 사위들하고 뭐 비슷한 증상입니다. 이제 특징적인 거는 근거리 때 특히 이제 이런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 그리고 A10/AB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7 레이시오 이상 A10/AB를 보이고 있고요. 근거리 때 이제 내사이도가 이제 높음으로 근거리에서 NRC 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 이제 체크하시고, 그리고 근거리 때 이제 그 NRC 값이 이제 베이스 인 프리즘 넣어서 하는 검사예요. 눈 앞에다가 베이스 인 프리즘을 조금씩 장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거리 때 내사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베이스 인프리즘이 조금만 이제 증가가 돼도 금방 분리점이 보이는 게 이제 특징적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봤던 계산 과다형 내사위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A10/AB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조절성 폭주비가 높은 거예요. 조절에 따른 폭주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도수 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근시인 경우에는 최대한 저규정 쪽으로 가야 되고요. 원시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과규정 쪽으로 넘어가야지 이 내사위이면서 폭주 과다형한테는 이 증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에서도 만약에 내사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프리즘 처방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직 편의가 동반됐을 때는 수직 프리즘 처방을 같이 한다. 수직 프리즘 처방을 이제 되도록이면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직 편의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 눈이 스스로 이것을 이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외사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사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경우에서나 수직 편의가 동반돼 있으면은 수직 프리즘 처방을 그대로 그냥 넣어주는 게 좋아요. 시훈련 효과도 매우 적어요. 수직 편의 같은 경우는. 자, 요 우측의 하단부에 있는 그림 기억나나요? 기능성 안경 렌즈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넣었던 그림인데, 내사위면서 폭주 과다형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10/AB가 높은 유형이고, 도수 조정에 따라서 안구 편의가 이제 심하게 변화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경 렌즈의 하단 부분에 플러스 방향의 도수가 이제 들어가는 이 기능성 렌즈 타입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이런 렌즈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근거리에서 느끼는 자각 증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수 조정, 그리고 거기 이제 플러스 프리즘 처방 하는 유형으로 이제 처방을 이제 가면 되고요. 도수 조정만으로도 많은 자각 증상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프리즘 처방까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좋아요. 워낙 이제 폭주 과다형 같은 경우는 도수 조정했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셨죠? 사례 보겠습니다. 폭주 과다형 사례, 10살의 초등학생, 15분 정도, 굉장히 그러니까 짧은 정도의 근거리 작업을 하는데도
불편감이지 심한 그런 케이스인데 가림 검사했을 때 당연히 외관이 정상이겠죠. 사위안이기 때문에 조절근점, 폭주근점 괜찮습니다. 나이대 뭐 잘 맞게 오히려 약간 짧은 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절력 디옵터가 15디옵터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용이성 검사에서 마이너스 2디옵터 장입 시 복시가 일어난다는 거 보니까 용이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사 AC/AV, 계산 AC/AV 둘 다 굉장히 큽니다, 값이. 그리고 특징적인 게 빨간 부분 보시면은 원거리 사이하고 근거리 사이가 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근거리에서 10프리즘 이소포리아 내사위가 발견이 돼 있어요. 그리고 NRC 값이 너무 작습니다. 아예 뭐 거의 이제 NRC 값이 그러니까 베이스 인프리즘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금세 이제 분리되고 이제 복시가 일어나는 유형인데 PRC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MR 값을 보니까 S-175 왼쪽도 S-175 요 도수가 들어갔을 때 규정 시력이 1.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자, 요런 경우에는 먼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도수 조정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C/AB가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S 값을 조금 더 낮춰줍니다. 제가 여기 필기한 것처럼 S-150 디옵터를 이제 한 단계씩 우측, 좌측 다 내려줍니다. 내려줬을 때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1.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약간 0.9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이제 도수를 조정해 주었을 때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먼저 도수 조정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도수 조정을 하고 나서 근거리 사위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NRC 값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것을 봐요. 그러고서 이제 더 필요하다면은 프리즘 처방까지 베이스 아웃 프리즘 처방까지 이제 들어가 주면은 됩니다. 자, 다음은 기본형 내사위입니다. 원거리하고 근거리에서 모두 다 이제 자각 증상을 호소하고요. 증상은 앞서 이제 봤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두통, 눈 피로감, 오심, 구역질 나는 거, 졸림, 흐린 시력, 복시, 이해력 저하, 그리고 이제 원거리 근거리에서 NRC 값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원거리 근거리에서 뭐 예상하자면은 기본 내사위 같은 경우는 NRC 값이 다 조금 감소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거리 근거리 편의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AC/AB는 거의 이제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AC/AB가 거의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렌즈 가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렌즈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즘 처방하고 병행해서 가는 방법이 좀 맞고요. 지금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기능성 렌즈 들어가면서 프리즘 같이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편의가 같이 동반됐다 그러면 수직 프리즘 처방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고서 또 이제 6개월 후에 혹은 뭐 1년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제 PRC, NRC 검사하고 더 이제 처방 값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낮춰서 이제 감소시켜도 될지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 내사위 사례 볼게요. 자, 지금 학생 보니까 10살에 초등학교 3학년 눈이 약간 편의되어 보이는 상태고 가림 검사해 보니까 진짜 이제 내측 편의가 있어요. 폭주근점, 조절력 다 괜찮고 조절 용이성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넣었을 때 떨어지는 정도인데 뭐 크진 않고요.
경사 A10, AB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가요. 원거리나 근거리나 일정하게 5에서 6 프리즘 내사위 이소포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NRC가 값이 바로 이제 뭐 검사하자마자 이제 복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 NRC 값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이제 MR 값을 보니까 원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A10과 AB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도수 조정하는 방법이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이 친구의 나이 자체가 아주 굉장히 어린 친구고, 보통 이제 뭐 늦으면은 8살, 9살, 10살까지도 원식성 끼가 있어요. 점점 안구 축장이 자라나 가면서 그 값이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원시 도수를 한 단계씩 올려보고 원거리, 근거리, 사이도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프리즘 가입하는 게 맞긴 한데, 나이가 어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10대 초반 학생 같은 경우는 시훈련을 했을 때 그래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변화나 훈련했을 때 그 이제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굉장히 좋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협조가 잘 된다고 하면 근거리 도수에서 원시 과규정 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훈련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보나마나 이 친구 같은 경우 집 안에서 오랫동안 뭐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내 사이에 안 좋은 행동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런 행동 수칙들 이제 교정하는 그런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됐을 때도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프리즘이 가입돼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원시성이기 때문에 시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자, 가림 검사했을 때 외관은 정상이고, 조절, 폭주, 뭐 조절력 다 괜찮아요. 용이성도. 경사 일시 포입이 크네요. 원거리 사위도 괜찮고, 근거리 사위도가 굉장히 커요. 지금 10 프리즘 이소포리아니까 굉장히 근거리에서 내사위도가 높은 거예요. NRC 값이 뭐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R은 S-300 둘 다 우측 왼쪽.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원거리도 하고 근거리도 사이 갭이 굉장히 크고, 근거리에서 이소포리아가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경사 AB가 매우 커요. 자, 이것만 봤을 때 이 환자의 진단은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원거리하고 근거리도의 사이도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건 기본형 내사위는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내사위 3개 중에서 기본형 내사위가 아니라 그러면 계산 부족형 또는 폭주 과다형인데, A10, AB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이제 배웠던 폭주 과다형이겠죠. 아셨죠? 폭주 과다형 이렇게 A10, AB가 크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안이 S-300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단계씩 도수를 좀 더 낮춰줍니다. 낮춰주고서 사위도를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게 있는지, NRC 값이 좀 개선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프리즘 처방을 같이 병합해서 이제 처치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뇌편이 정밀 감별, 이제 그 신경 마비하고 관련돼서 또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그 질환들이 제3 뇌신경, 제6 뇌신경, 그러니까 외전신경이잖아요. 우리 외직근 관장하고 있는 그 외직근이 이제 수축을 잘 이제 못할 때는 계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마비가 오는 그런 케이스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또 이제 이런 질병으로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질병의 문제라고 하면 그 병인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 프리즘 렌즈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시훈련을 해도 잘 안 받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밀 감별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모든 근육은 신경 신호를 받아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가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의 어떤 수축과 이완, 그 어떤 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상위 기관인 신경 신호를 보내주는 신경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성 부분에서 내가 잡아주더라도 해결이 이제 안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보시면은 플러스 가입도 처방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자, 하단부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위에 내용을 이렇게 쭉 요약해 놓은 것인데, A10%AB가 높으면서 굴절 이상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요런 경우 케이스에 해당될 때 플러스 가입도를 넣었을 때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A10%AB가 높으면서 굴절 이상이 원시성이면은 더더군다나 더 이제 가입도 들어갔을 때, 플러스 가입도 들어갔을 때 좋다는 이야기고요. 근거리의 사위도가 내사위도 쪽이고, 그리고 PRA가 뭔지 기억나시죠? 상대 조절 우리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도수를 점차 올렸을 때 이제 그 흐려 보이는 그 점을 이제 PRA라고 하는데, 낮은 PRA 값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플러스 가입도를 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거리에서 이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이제 정상이거나 이제 높게 나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MEM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 레티노로 또 하는 검사인데, 그 MEM 검연값이 이제 좀 높게 나왔을 때 이제 플러스 가입도를 넣으면 좋고요. 그리고 조절력이나 조절 용이성이 좀 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가입도 렌즈가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이제 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자극적 굴절 검사, MR 검사 할 때보다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양안신환.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좀 나눠서 스페시픽하게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이를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양안을 붙들고 있는 그 외안근과 내안근의 밸런스 조정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어딘가에 깨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플러스 렌즈, 마이너스 렌즈의 어떤 이제 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밸런스 균형을 좀 맞게끔 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도수가 아니라 이제 프리즘 렌즈를 처방을 해서 프리즘 값이 또 양 안에 외안근의 밸런스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사위를 위한 시기능 훈련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사위에 대한 시기능 훈련, 시훈련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많이 언급돼 있고 이제 서술돼 있는 부분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내사위가 시기능 훈련을 해서 효과를 보는 사례가 극히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도수 조정, 프리즘 처방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비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어떤 뭔가를 이제 넣어서 하는 침습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이제 하는 사람도, 요 따라오는 환자 같은 경우도
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굉장히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어떤 훈련인지 그 훈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눈이 벌어지는 느낌, 계산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융합 버전스, 그러니까 PRC, NRC 요 값들의 용이성과 폭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시기능 훈련 그런 도구들과 장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동양 운동과 함께 보존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안이 정상적인 안위이고 정상적인 버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고차원적인 그 안구의 운동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사위안이나 외사위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원거리에서든 근거리에서든 자유자재로 이렇게 버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 개발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내사시를 동반한 하사시에서 식이능 훈련을 시행하고 그 식이능 훈련의 어떤 성과를 봤다는 논문 하나 첨부해 놨는데 이게 제가 2년 전쯤에 이제 그 식이능 훈련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작년에 이제 그 한국 안광학회지에 이제 게재된 논문인데 교수님 앞서서 계속 내사위에서도 식이능 훈련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반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상 사례 이 리포트 케이스 리포트 논문으로 나갈 정도로 적어요. 이 효과를 봐서 어떤 성과를 낸 사례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목적에 제가 줄친 거 보면은 내사시 있고 하사시 동반하고 있는 아동에게 10주간 시훈련했어요. 그 10주면 2달 넘게 꾸준히 이제 한 거고 홈 비전 세라피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매일 이제 20분 이상 이제 내사시를 하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식이능 훈련 센터에 와서도 또 계속해서 훈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했을 때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 않아서 성공적인 사례가 이 케이스 리포트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적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가능성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외사위 같은 경우 식이능 훈련에서 이게 잘 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은데 내사시도 이렇게 꾸준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구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안경원에서 단순히 안경 처방, 도수 처방하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프리즘 처방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시기능 훈련, 비전 세라피, 비전 트레이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안경원에서 진행을 해서 나만의 어떤 그 이제 안경원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 뭐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안경사의 어떤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내사위를 위한 식이능 훈련의 요약. 그래서 피검자의 일단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목표로는 검사값, 결과값을 정상 범위에 좀 이제 근접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가 이제 식이능 훈련의 그런 목표고요. 수술적인 부분은 사실 사위안을 이제 외사위도 마찬가지고요. 사위안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수술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눈의 융합 기능이 떨어진 사시안을 제외하고는 사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안경 렌즈의 어떤 조정, 그리고 프리즘 처방, 그리고 시기능 훈련, 요 세 가지 안에서 이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경광 전공한 안경사가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가 전문성을 쌓고 이 처방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가지게 되면은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서 굉장히 블루오션 분야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